안녕하세요.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세요. 교재에서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꼭 보시고요. 디자인 탭을 눌러주세요. 페이지 설정을 누릅니다. 슬라이드 크기에서 화면 슬라이드쇼를 A4 용지로 바꿔주세요. 슬라이드 시작번호 1 상태 슬라이드 가로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보기 탭을 눌러주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주세요. 왼쪽에 목록에서 1이라고 써있는 제일 위에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날짜와 바닥글이라는 것은 드래그해서 선택해주고요.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삽입 탭을 눌러주고요. 그림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림 파일이 저장된 내 문서 ITQ 픽처 폴더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지정된 하단 로고 파일 logo.jpg 파일을 삽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색 눌러주고요. 투명한 색 설정, 그리고 배경색 클릭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주세요. 크기 조절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단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머리글, 바닥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만 체크, 그 아래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그리고 모두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가 있죠. 선택을 해주고요. 홈 탭 가지고요. 글자 크기를 16포인트 지정하고 글자색 검정을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제목이 표시되는 도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제 삽입 도형에서 뒤쪽에 나오는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다시 삽입 도형에서 이번에는 앞쪽에 나오는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앞쪽의 도형은 서식 탭에서 회전,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을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서식 탭에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 그리고 뒤쪽의 도형만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은 조금 진한 색, 그리고 앞쪽의 도형은 조금 밝은 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뒤쪽에 가려지게 된 텍스트 상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높이를 조절해서 글 상자 위에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고요. 글자 크기 40포인트, 글자의 색상은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두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가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에서 왼쪽 슬라이드 1번 선택을 해주고요. 엔터키를 눌러서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주세요. 이제 컨트롤 S나 저장하기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할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 8자리 수험번호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하고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1번 슬라이드 선택을 하고요. 1번 슬라이드에 모든 걸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세부 조건의 첫 번째 도형 편집을 할게요. 삽입에서 도형으로 가서 도형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는데요. 잘 모르겠다면 그냥 사각형 선택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슷한 모양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서 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순서도 쪽에서 이 모양을 선택을 할게요. 도형 안에 불러올 파일이 손 모양을 보면은 현재 왼쪽에 해당되는 도형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 대한 도형으로 편집을 할 거예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점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검은 점을 클릭을 하면 점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클릭을 해서 드래그하면 검은 점이 만들어지고 양쪽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흰색 핸들이 보일 거예요. 자, 이거는 우선 다시 지워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양 맞춰서 편집을 하고요. 저도 모양에 맞춰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그림으로 불러올 파일을 미리 삽입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림 삽입 안 한 상태로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그림 지정된 그림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집 상태에서 모양을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된다면은 원하는 모양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에서 종료를 해 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이제 다른데 클릭해서 전편지 빠져나와도 되고요. 그냥 바로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도 돼요.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ESC 키 눌러서 전편집 완전히 빠져나오고요. 컨트롤 D나 컨트롤 Shift 드래그해서 하나를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 회전으로 가서 좌우 대칭을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조정 마무리 해주세요. 위치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전 핸들 잡고 회전을 시켜도 됩니다. Alt키 누르고 마우스로 위치 조절을 하면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드아트 삽입할게요. 삽입해서 워드아트로 가주세요. 그리고 클릭해서 비슷한 글자 모양 선택해도 되고요. 그냥 제일 첫 번째 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위치 좀 위로 올려놓고요. 그리고 글자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 후 ESC 키 한번 눌러주고요. 이 상태로 홈 탭을 가주세요. 홈 탭에서 글꼴은 도둠으로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는 따로 변경할 필요 없고요. 밑에 두 개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굵게라는 것만 선택되게 하고 다른 거는 선택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으로 가서 글자에 대한 테두리는 윤곽선 없음 아니면은 같은 색 검은색으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로 가서 반사 변형을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변환을 하기 전에 크기 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크기 조절을 먼저 하면은 글자 크기가 변환되지 않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기 도구 서식 텍스트 효과 변환에서 변환 효과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삼각형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절을 하면 이 창 크기와 동일하게 글자 크기도 변환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세요. 위치 조절 후에 왼쪽에 있는 마름모를 위아래로 조절을 해서 글자의 기울어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삽입으로 가서 그림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로고 이점 JPG 삽입을 해주세요. 그림 도구 서식에서 색 눌러주고요.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 배경색을 클릭해서 색깔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절해주세요. 1번 슬라이드 끝이 났다면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요. 이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2번 슬라이드 클릭하고요. 제목을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점선 상자는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그림 삽입 전에 도형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해서 도형 클릭해주고요. 나타나야 될 뒤쪽의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다시 앞쪽에 나타날 도형을 선택을 할게요. 도형 선택 후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서 회전 핸들을 잡고서 살짝 회전을 시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크기 위치 조절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로 가서 색상 변경을 해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도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드래그해서 두 개 도형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서식 탭에서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색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앞쪽에 나타나는 숫자는 지금 살짝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글자를 입력하면 글자도 회전되어 입력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로 선택을 해서 투명한 텍스트를 만들고 여기에다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SC 키 한번 눌러주고요. 글자 가운데 정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글꼴부터 바꿀게요.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치 조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 개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로 이동시켜서 복사를 해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4 이거 숫자 변경하고 내용 모두 입력하세요. 글꼴에 대한 속성을 모두 지정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1, 2, 3, 4에 해당되는 것만 지정했죠. 다시 그냥 드래그해서 다시 글꼴 전체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24포인트로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해주고요. 글자색도 모두 검정으로 하고 입력할게요. 마지막 글자는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를 실행하세요. 현재 문서 클릭하고요. 지정된 슬라이드 6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그림 나타나야 되니까요. 삽입 그리고 다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그림 삽입을 위해서 삽입 그림 클릭을 해주고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을 선택해서 삽입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자르기가 서식 탭에 있죠.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검은색 이걸 클릭을 해서 원하는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자르기가 완료됐다면 ESC 키 눌러주고요.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하고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슬라이드 3번 제목 입력하세요. 입력 후 아래 클릭해서 그대로 또 영어 입력하세요. 엔터키 누르고 탭키 한번 누른 다음에 다음 내용 엔터 누르지 말고 모두 입력하세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한 하나의 문단이라 블록 설정 안 해도 되지만 글꼴에 대한 속성 지정해야 되니까 블록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니까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를 2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색깔 지정 안 돼 있지만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줄 간격은 1.5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줄도 블록 설정해주고요. 글꼴도 동일하게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는 첫 번째 지정된 24포인트로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글자 색도 역시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줄 간격은 1.5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를 지정된 것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 상자 크기를 조절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누른 다음에 텍스트 상자에서 자동 맞춤 안함에 선택을 하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텍스트 상자 크기를 변경해도 글자 크기는 변경이 없을 거예요. 자, 화살표 키로 위로 눌러서 조금만 위로, 그리고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텍스트 상자를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 글자 지워주고 한글로 다시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와 문단에 대한 속성 변경할 거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삽입 탭에서 비디오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삽입을 해주고요. 나타난 동영상의 크기를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위치를 조절해서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도 조절이 필요하다면 조절을 해주세요. 동영상 크기도 다시 조절이 필요하다면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고,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디오 도구 재생 탭으로 가세요. 반복 재생에 체크를 해주고 클릭할 때라고 되어 있는 걸 자동 실행으로 변경해 주세요.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제목을 클릭해서 입력하세요. 아래에서 표 삽입을 클릭을 해주세요. 열 개수 세보니까 3개죠. 그리고 행 개수는 세보니까 5개죠. 입력을 5로 해주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표의 내용이 아니니까 애플이라고 써있는 곳부터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를 입력하다 보니까 틀린 글자도 보이긴 하는데요. 출제된 문서에서 틀리게 입력되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커서 깜빡이지 않도록 ESC 키를 한번 눌러서 표 밖으로 커서가 나오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스타일을 스타일 1 강조 4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맨 앞쪽에 머리글행, 줄무늬행, 체크 2개를 모두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제 홈 탭으로 가고요.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다른 속성은 전혀 지시되지 않도록 하고요. 글자색은 검정, 그리고 모두 다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줄이 또 위쪽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가운데로 맞춰지도록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크기, 위치, 그리고 열 너비까지 모두 다 조절을 해주세요. 이제 표 상단에 그림 삽입을 할게요. 표 테두리가 잘 보이도록 해놓고요. 그리고 삽입에서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을 먼저 그려주도록 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려주세요. 다시 삽입 도형에서 앞쪽에 나오는 도형을 그려주세요. 앞쪽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고요. 글꼴 수정,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다른 속성 지정 없이 글자색 검정으로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를 밝은 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뒤쪽에도 역시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어두운 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2개 모두 드래그 해주고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에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 먼저 해도 되고요. 저는 입력은 나중에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마우스로 크기 조절을 해주고요. 크기 조절 정확히 안 맞을 때는 Alt키 누르고 테두리를 잡고 움직이면 조절이 쉽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한 다음에 다시 테두리를 잡고 Alt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크기 조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 글자 입력해 주세요. 색상에 대해서는 밝기 위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테두리에 대한 것도 역시 표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현재 이 색으로 변경해 놨을 때 테두리의 위쪽 선이 검정이 아닌 다른 색으로 변경돼야 된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이 된다면은 출력 형태를 보고 비슷하게 변경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리기 서식에서 윤곽선을 검정이 아닌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엔 왼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삽입 도형으로 가서 원하는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그리고 다른 것 변경 없이 글자 입력해도 되고요. 조금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을 가서 좌우 대칭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하기 전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조절은 Alt 키 누르고 천천히 움직여서 크기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 입력하세요. 테두리를 변경을 안 했네요. 다시 드래그해서 두 개 도형 선택을 해줄게요.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테두리 두께 얇은 것으로 변경해 주고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해도 되고요.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실제 시험에서 이걸 할 일은 없겠지만요. 서식 탭에서 채우기 색 그라데이션에서 제일 아래 기타 그라데이션을 누르면 채우기 아래쪽에 이 슬라이드 바가 보이죠? 그라데이션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의 색상을 변경하면 교재하고 동일하게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지정에 색깔 지정이 따로 없으니까 이건 감점 대상 아니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변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슬라이드 5번으로 넘어가 제목을 입력하세요. 제목 입력 후 차트 삽입을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삽입에서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차트 아래에 있는 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파란색 테두리가 방금 입력했던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제 엑셀 창은 닫아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진 게 보일 겁니다. 지금 차트 아래 표가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으로 가서 데이터 표부터 나타나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아래 표가 만들어졌는데 모양이 또 다르게 보이고 있죠? 다시 디자인 탭으로 가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창이 나타난다면 행렬 전환 버튼을 눌러서 전환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엑셀 창은 다시 열렸다면 그냥 닫아주면 됩니다. 차트 오른쪽에 범례는 나타날 필요가 없죠.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도 되고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서 범례로 간 다음에 없음을 선택해도 됩니다. 차트 밖을 클릭해서 보면 차트에 테두리가 없는 게 보일 거예요.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부터 지정할게요. 차트 도구 서식으로 가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색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의 채우기 색깔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홈 탭을 눌러주고요.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상태를 16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표 크기는 정답과 비슷하게 살짝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만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차트 도구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차트 전체의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된다면 차트만 다시 이렇게 선택하고 홈 탭에서 글꼴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가로선이 안 보여야 되죠. 그래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으로 간 다음에 축의 눈금선, 기본 가로 눈금선 없음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차트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내용 입력해 주세요. 글자 입력 후 ESC 키를 한번 눌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궁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도록 하고 다시 차트 도구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의 채우기는 흰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은 두께를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윤곽선의 색상은 검정색을 지정해도 되고요. 현재 보이고 있다면 이 상태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 선택하고 그림자에서 옵셋 위쪽을 선택을 해서 차트 제목에 그림자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유형 로봇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바뀐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주세요.
계열 옵션 기본축 되어 있는 걸 보조축 변경 닫기 눌러주세요. 왼쪽에 세로축에 숫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축 서식이 나타났죠? 축 옵션에서 주눈금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없음으로 변경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옆에 나타났던 눈금선이 사라집니다. 눈금의 단위를 보면 1000단위씩 9000까지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일 밑에가 0이 아닌 하이픈으로 지정되어 있죠. 표시 형식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범주를 회계로 선택을 하고 기호를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닫기를 눌러주세요. 다시 오른쪽에 세로축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다시 축 서식이 나타났고요. 축 옵션에서 이번에는 눈금선은 그대로 있도록 놔두고요.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에서 수정을 할게요. 우선 최소값은 0 상태고요. 최대값을 자동을 고정으로 변경하고요. 주 단위가 2000으로 되어 있는데 4000 단위로 되도록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표시 형식으로 가서 여기도 역시 회계로 변경하고 그리고 기호는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아래가 하이픈으로 나오고 그리고 콤마도 1000 단위로 지정이 된 게 보이죠? 닫기 눌러주세요. 이제 표 모양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보일 겁니다. 아까 바꿨던 꺾은 선형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 자율형 로봇의 2024년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것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으로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고 위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삽입의 도형으로 가서 도형 삽입할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 색깔이 지정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색 선택을 해주고 사용자 지정에서 투명도를 50%를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홈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색은 검정으로 변경하고 글자 입력해주세요. ESC 키 한 번만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시 단락에서 가운데 정렬로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맞춤을 클릭해서 중간으로 변경해 주세요. 차트에서 디지털 비서의 이 색상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으니까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6번 슬라이드 클릭하고 제목 입력하세요. 글자 입력하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는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삽입에서 도형으로 가서 큰 배경이 되는 도형을 선택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출력 형태와 맞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상단의 마름모를 조절해서 꺾인 부분을 조금 작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이제 두 개 도형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변경을 해주세요. 다시 왼쪽 도형만 선택을 할게요. 다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윤곽선 색상은 검정으로 변경하고요. 다시 윤곽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정도로 두께 바꾸고요. 그리고 대시는 파선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시 오른쪽 도형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도형의 윤곽선은 가는 선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윤곽선의 색상 역시 왼쪽과 동일하게 검정으로 변경을 해놓겠습니다. 오른쪽 도형은 서식, 회전, 좌우 대칭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제 왼쪽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도형을 삽입할게요. 삽입 도형에서 원하는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화살표 키로 살짝 위치 조절해 놓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우선 채우기 색상은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윤곽선도 검정색으로 하고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를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홈으로 이동해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의 색은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고 보니까 높이가 너무 큰 것 같죠? 조절하도록 할게요. 높이와 가로 크기 같이 조절했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도형 서식을 실행하고요. 텍스트 상자에서 도형의 텍스트 배치 체크되어 있는 것 클릭해 체크 없애주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도형 변환을 시키면서 만들어 놓을 텐데요. 스마트 아트 빼고 모두 만들 거예요. 왼쪽 도형부터 모두 만들도록 할게요. 컨트롤 D를 누르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까지 자동 실행이 되는데요. 글자를 미리 입력해 놨으니까 수정도 바로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고 도형을 만들면은 위치 조절이 좀 편하게 될 거예요. 대충 위치만 맞춰놨고요. 이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삽입에 보면은 도형 모양 변경 있죠? 이걸로 순서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스마트 아트 빼고 우선 모양은 다 변경을 했고요. 다시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도형들도 모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쪽은 같은 위치로 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했습니다. 우선 도형 모양 변경 전에 글자부터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제 위쪽은 다시 도형 모양 변경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도형들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만들도록 할 텐데요. 밑에 쪽에 보면은 조금 커다란 또 배경이 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만들고 위에 있는 도형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위치 조절을 모두 완료했다면 각각 도형의 색상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하고 동일하게 색상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요. 밝기 조절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스마트 라이프에는 글자색이 흰색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홈에서 글자 색깔 흰색으로 변경해 주세요. 도형에서는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AI 비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다시 삽입해서 도형 선택해 주고요. 선에서 구부러진 화살표 연결선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AI 비서에서 클릭을 해서 마우스로 놓지 말고 쭉 드래그해서 인터넷 상단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도형 서식을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화살표 설정에서 시작 종류는 동그란 원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끝 종류는 화살표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히 변경할 거 없고 바로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두께가 너무 얇고 색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의 색상은 검정,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정도로 해주면 적당할 겁니다. 이제 삽입으로 가서 스마트 아트를 삽입하도록 할게요. 처음 삽입 스마트 아트 눌러주고요. 그리고 프로세스형에서 위쪽에 있는 것 기본 프로세스형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지금 3개인데 저희는 2개만 필요하죠. 바로 딜리트 키를 눌러서 하나는 지워주세요. 그리고 우선 색 변경 옆에 있는 스마트 스타일부터 변경하도록 할게요. 3차원에서 광택 처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크기 조절할게요. 색상 조절은 변경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변경해야 된다면은 색 변경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 크기 조절 먼저 해놓고 그리고 홈 탭 가서 글꼴 지정되어 있죠. 굴림에 18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색이니까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입력해 주세요. 이제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다시 삽입해서 스마트 아트 클릭을 해주고요. 이번에도 프로세스형에서 세로 프로세스형이라는 모양을 찾아주세요. 확인 눌러주고요. 이번에는 3개 다 입력하면 되겠죠. 자, 글자 먼저 입력을 해도 되는데 저희 방금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색 변경은 해도 되지만 하더라도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정되어 있는 3차원 만화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에 가서 다시 글꼴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 입력해주세요.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할 때 이 줄간격이 넓은 경우에 엔터를 그냥 치지 말고 쉬프트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은 줄간격 좁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완료해 주세요. 조절하고 도형도 위치 조절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밝기를 봤을 때 모두 다 같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색상을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디자인 탭 가서 색 변경 색깔이 다른 색으로 나오도록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보기에서 회색조로 했을 때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컬러 보기로 돌아가기 할게요. 이제 모두 완료했다면은 그룹화 할게요. 왼쪽에 있는 도형들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G키를 눌러서 그룹화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 아래쪽 번호 선택되지 않도록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G키를 눌러주세요.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목록에서 밝기 변화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애니메이션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도형 선택하고요. 다시 목록에서 나누기 선택하고 효과 옵션을 클릭해서 세로 바깥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데 클릭해서 보면 1번, 2번 이렇게 애니메이션 순서가 지정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S를 저장하고 시험 1번부터 슬라이드 6번까지 잘못된 것 있나 확인하고 시험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하죠.